이제 논문 특강이에요. 작년에도 했었고 이제 올해도 또 하는 건데 작년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렇죠? 뭐 여러분 시험에서도 어때요? 도움이 많이 됐다는 평가가 있어요. 자, 뭐 개중에는 그치 불안해서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쵸 시험에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많아요. 자, 왜 도움이 됐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하고 논문 특강을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시험 정보사회론 시험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이번에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렇죠? 9급은 뭐 작년 7급 수준으로 났고 7급은 어때요? 이제 꽈락 처음 시험 봤을 때는 꽈락을 걱정해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웠고 점수 나와서도 보니까 고득점한 사람들이 대략 한 60점 중반 정도. 60점 중반이면 굉장히 잘 본 시험이죠. 60점 중반이 굉장히 잘 본 시험이라는 건 엄청 어려운 시험이에요. 자, 그리고 9급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80점 정도 맞으면 정말 잘 본 시험이다. 자, 정보사회론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수험생들 사이에는 어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정보사회론은 어차피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다. 그치? 사실 이거는 어때?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이렇게 써드리고, 그쵸?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강의 형식으로 하는 건데, 그치, 질문도 제가 쓴 거죠. 이것도. 이 질문 제가 썼어요. 다만, 커뮤니티의 의견을 이제 반영해서 제가 썼다. 자. 근데 이제 제 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번 9급 시험의 경우에 제 강의로 커버할 수 있었던 문제가 한 18문제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럼 강의에서 18문제, 그게 한 72점 정도 커버하면 수험생들은 어때요? 80점 정도 맞게 돼. 자.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도 나는 거잖아. 강의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어때요? 우리 상식 동원하면 맞는 문제도 나고 또 실력이 쌓였으니까 어때요? 찍었을 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에서 72점만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어때요? 80점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번 시험에서 9급 시험 합격하신 분들 정보사회론 평균 점수는 한 70점대 중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7급 시험의 경우에도 어때요? 강의로 커버할 수 있었던 점수는 52점, 한 20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9급 시험은 어때요? 굉장히 제가 잘 대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7급 시험은 약간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 상대평가니까 그치? 남들 40점 맞을 때 나 52점 정도 커버해 드리면 실제 점수는 한 60점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거 이제 합격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저희 제자들이 받은 점수는 한 60점대 중반이었다. 그렇죠? 60점대 중반. 그럼 굉장히 잘 본 거야.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사가 52점 정도 커버해주면 어때요? 수험생은 적어도 시험장에서 10점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그치 모두 갖추고 있다. 제대로 공부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 72점이나 52점 정도 맞았을 거라는 건 어때? 제 말이 아니야. 이거는 수험생들이 한 말이야. 이거는 자 복원하면서 수험생들끼리 한 말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뒤에도 제가 말을 썼는데 수험생들 실력이 어때? 높아졌다는 건 어때? 제 강의를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있잖아요. 여러분 7급 시험만 복원했어요. 그렇지? 7급 시험만 간신히 복원했다. 그것도 한 5문제 정도 못했어.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거의 완벽하게 복원. 시험이 더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거의 완벽하게 복원했다는 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잘 기억하고 온 사람 중에 떨어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치 점수가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복원이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실제 시험에 가깝게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복원했지?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점수가 나왔을 때 보니까 오차가 뭐 한 문제 정도였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확실하지 않다. 거의 아주 완벽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때? 오차가 한 문제 정도 완벽했다. 한 문제 정도 낮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로 수험생 실력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무당 시험인데 그거를 복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어. 정보사회는 어때? 독학이 답이다. 그쵸? 인터넷에 떠도는 말처럼 어때? 정말 독학이 답이었다면 총무직렬은 어때? 탐기 합격이 불가능하잖아. 그치? 혼자 공부하면 어때요? 사람이 뭐 그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오래 공부한 사람이 당연히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독학이 답이라면 수험 준비 기간에 비례해서 합격률이 올라갈 거다. 그렇죠? 그런데 혼자 공부하신 분들보다 어때요? 제 강의를 듣고 어때요? 시험 보신 분들이 합격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이건 어때? 독학이 답이 아니라는 거야. 문제가 어때요? 강의가 뭐 도움이 됐다는 느낌이 들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든 간에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붙었다는 거는 그렇죠? 다른 선생님 강의가 아니라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붙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독학이 답이었다는 말은 어때요? 잘못된 말이다. 그렇죠? 자, 그럼 단기 합격은 불가능할 것인데 하지만 정보직렬이 어때요? 단기 합격 비율이 가장 높은 직렬이에요.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어때요? 운이 좋았던 거지. 그렇죠? 자, 제 거리만 따라오시면 어때요? 혼자서 3년 공부하신 분들의 공부량을 어때요? 6개월에 따라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제 혼자 공부를 하면 있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그치? 인터넷 서핑이 공부인 줄 알아. 그치? 그냥 재미로 자기가 읽는 책이 어때? 공부인 줄 알아. 이런 건 공부가 아니다. 그치? 취미 생활이지. 그치? 그러니까 6개월이면 어때요? 6개월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어때요? 3년 공부한 사람들, 독학한 사람들의 실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나머지 6개월은 어때요? 한 1년 공부한다고 하면 6개월이면 따라잡을 수 있고 나머지 6개월은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21년 데뷔 강의에는, 그치, 올해 강의예요. 올해 강의를 봤더니 작년 강의 안에 들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제 강의를 듣고 있더라. 그치? 인강도 어때요? 많게는 뭐 엄청 나다. 사실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한 20배는 는 것 같아요. 수강생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6개월을 앞서 나갈 수 있는데 2021년 강의에는 다른 학원에 다니다가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많아. 사실. 그렇죠? 근데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런 분들은 별로 없었어. 자, 근데 2020년 시험 대비 강의만 해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정보사회로 은둔 고수들이라는 말을 하잖아. 그치? 정보사회로 은둔 고수들을 제 제자들이 실력으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가장 여러분한테 어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제가 가장 자부하는 일이다. 그치? 야, 내가 정보사회론 강의를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야. 독학을 이제 독학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보통 어떻게 말하냐 하면 정보사회로는 어때?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 가서 직접 논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정보사회론 강사가 되려면 어때? 그러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은 어때? 강사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죠.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굳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합격의 관건은 시간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배분해서 골고루 선방하는가에 달려있다. 정보사회론만 시험 보는 게 아니죠. 국어도 시험 봐야 되고 어때? 그치? 국가정보학도 봐야 되고 7급 같은 경우에 심리학도 봐야 되는데 얼마나 골고루 선방하느냐가 어때? 합격의 관건이야. 근데 인터넷 서핑을 공부로 착각하고 그러면 정보사회론 점수야 뭐 한 3년 공부하면 어때?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어때? 다른 과목 점수가 절대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공부할 범위를 확정하고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가는 그치? 공부할 범위를 확정해.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가? 이거는 수험생이 아니라 어때요? 강사인 제가 고민할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고민할 문제다. 여러분이 이런 걸 고민하고 있으면 어때? 그치? 합격과는 약간 그치? 거리가 이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불합격한다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공부했을 때보다는 어때? 점수가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정보사회론 공부 방법이 확립되지 않을 때 일이다. 이거는 그치? 강사도 뭐 별로 없었다. 제 강의하기 전에는 어때요? 뭐 강사가 별로 없었지 사실. 지금 여러분 들어보면 어때요? 그치?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보다는 실력이 있겠다 라는 사람도 많아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렇죠? 적어도 합격이 필요한 정보사 이론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은 이때는 일단 정립되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은 어때? 완벽하게 이게 100점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제가 못 찾았어. 하지만 적어도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때? 제가 찾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가서 어때요? 논문 찾고 혼자 공부하는 거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어때요? 수험 기간만 늘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기에 정보사회론 시험은 어때? 무당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정보사회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수험생 커뮤니티에 가보면 사람이 농담으로, 그치? 정화수를 떠놓고 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치? 물론 농담이겠지만, 그치? 무당 시험이라는 말도 있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인데 잘못된 상식이다라는 거죠. 자. 일단 최근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키워드로 정리한 것을 보는 것이 순서다라는 거죠. 자, 올해예요. 자, 이게 새로 들어온 거예요. 기록, 메타데이터, 그치? 온톨로지, 뭐 전자서명. 자, 이런 것들은 뭐 시멘트 갭이나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게 시험에 날 거라고 예상을 했을 수 있는데 예상을 했고 여기 다루기는 했지, 그치? 근데 약간 어때? 깊이는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 근데 기록이나 메타데이터나 온톨로지나 시멘틱 웹 같은 경우에도 어때? 이 메타데이터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근데 전자서명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OTT 같은 거, 인공식량망, 그치? 이런 건 다 예상했었죠. 사실 이런 거는 다 예상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탁 툭툭 튀어나오니까 어때? 그치? 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건데 나머지를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자 예상했던 것들이다. 물론 이런 어려웠지. 이런 거는 캔드크랩 같은 거. 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요소다. 이런 것도 약간 어려웠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럼 2019년에 6월 시험에 이제 그쵸? 2019년 6월 시험에 문제들이 키워드를 봐봐. 우버 동료 생산이다. 그치? 동료 생산. 사실 공동창조형 집단지성이나 동료 생산은 어때? 이제 연관돼 있다고 할 수 있어.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이고 빅데이터 웹 입점형 포스트 휴먼 이때는 있잖아요. 6월에는 플루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그치? 플루서 자 뭐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자 포스트 휴먼이고 플루서고 어때요? 이게 베냐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매체 철학이다, 그치? 그래서 매체 철학이 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문제 수도 뭐 비슷하잖아. 지금 기록, 메타데이터, 전자서명 하면 포스터, 플루서, 베냐민 하면 어때요? 여기서 이제 몇 문제 났었던 거죠. 나머지는 어때요?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 플루서는 뭐 2번 썼으니까 여기 세 있는 건데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같은 거는 어때요? 최신 사약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죠? 나투르가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2019년의 특징은 지금 2019년 6월의 특징은 매체 철학이 나왔다는 게 특징이고 2020년의 특징은 얘는 어때? 기록학이나 어때? 문헌 정보학이 나왔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2019년 12월에 출제된 문제들의 키워드를 보면 그치? 뭐 노란 딱지 같은 거 이런 거 좀 어려웠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미네르바 대학 같은 거 이런 게 어려웠었는데 자. 2019년 12월에는 어때요? 그렇게, 그치?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다, 그치? Z세대 같은 경우 복원도 못했다, 이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예상했던 범위에서 시험에 났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잘 봐요. 보세요. 자, 시험 경향이 어때? 시험 경향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2019년 6월 달 시험을 보고 나서 야씨 기본서에서 하나도 안 났네. 그래서 기본서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2019년 12월에는 너 기본서에서 나와. 기본서에서 공부를 하면 2020년에는 또 전혀 안 나. 그리고 이게 매체 철학 같은 게 이제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니까 여기만 뒷다 공부하면 또 이건 안 나와. 그 이것만 뒷다 공부하면 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올해 경향만 가지고 판단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언제나 어떻게 돼?
쫓아가게 돼. 그치? 언제나 뒤통수를 맞게 된단 말이에요. 자, 어렵긴 어렵죠. 자, 그래서 정보사회론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느냐. 그치? 내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선생님 뭐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지금까지는 어때? 정보사회론 공부 범위를 확정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자, 사실 교수님들은 어때? 과거 기출문제들을 보면, 아, 이렇게 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사실. 그쵸?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다. 뭐, 복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으니까 어때? 잘 몰랐던 거지, 사실. 자. 근데 이제 공부 범위는 어떻게 확정했느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럼 계속 경향이 바뀌고 있으니까 정보사회론 과목은 어때? 무지개 같아서, 그치? 쫓아가면 달아나고, 쫓아가면 달아나고 했던 것이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그치? 이제는 어때요? 교수님들도 더 도망갈 곳이 없는 것 같다. 자. 일단 잘 보세요. 지금까지 보면 전략기술 공부하면 어때요? 사약이론, 그치? 최신 사약이론, 자, 안으로 도망가고. 사약이론 공부하면 어때요? 매체철학으로 도망가고. 매체철학 공부하면 어때요? 문헌정보학으로 도망갔다라는 게 지금까지야, 지금까지 시험이었다. 최근 시험은 그랬다. 그래서 자, 올해 이제 문헌정보학 중요 부분을 채워 넣으면, 그치? 정보 들어가는 모든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정보사회론의 기반이 되는 과목은 어때요? 학문은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정보 뭐가 들어갈까요? 언론정보학과, 그치? 옛날에는 어때? 신문방송학과라고 했지, 그치?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뭐, 그치? 우리 학교에서는 어때? 신문학과라고 했었어. 자, 이제 방송도 뭐 빼고 신문학과라고 하다가, 그 이제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 어때요? 이 언론정보학과 뭐 이렇게 바뀌더라고. 자, 이제 정보라는 말이 이제 언론정보학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때요? 그럼 이제 제가 약간, 그치? 문헌정보학이라고 해서 약간 무시했었는데, 아, 그치? 문헌정보학도 시험에 나더라. 그럼 사회학, 언론정보학과, 문헌정보학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정보처리기사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것들. 이렇게 공부하면 어때?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어때? 실용적으로나 다 공부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다가 그쵸? 우리가 요즘에 중요시되는 어때? 전략기술들만 추가하면 공부 범위는 어때? 이렇게 확정됐다. 그치? 사실은 지금까지 확정됐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문헌정보학을 빼먹었던 거지. 그치? 7급에서는. 9급에서는 어때요? 문헌정보학에 관련된 문제가 별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어때요? 준수한 점수 80점 정도는 맞았던 거예요. 자, 80점은 이제 잘 본 사람들 얘기고 합격자들은 어때요? 한 70점대 중반 점수는 맞았다라는 거죠. 자, 이미 그쵸 이제 작년 추가 채용 때부터 제커리를 타지 않은 분들하고 제커리를 탄 분들 사이에 점수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그쵸? 이번 시험에서는 어때? 이제 제커리를 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된 것 같다. 그렇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같이 들어본 사람 있잖아. 아, 이건 같은 강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치? 공부를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는. 자, 정보사회론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정보사회론 시험 경향은 어떻게 계속 변해왔고 다음 시험에도 변할 거다라는 거죠. 작년 시험과는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올해 시험과는 다를 거다. 작년 시험과 올해 시험이 달랐듯이 또 재작년 시험과 작년 시험이 달랐듯이 또 달라질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출제된 주제들만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올해는 기본서에서 출제되지 않았지만 어때? 내년에는 어때? 또 기본서의 절반 이상 나올 수도 있어. 작년 전반기에 시험 봤을 때 딱 이랬거든요. 매체 철학에서 막 나오고, 그치? 기본서 세 문제밖에 안 나고 하니까, 아, 기본서 버리자라고 했는데, 추가 채용 시험 때는 어때? 또 기본서에서 많이 났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어도 최근 3년 내에 출제된 범위들, 문제를 당연히 문제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출제한 범위들, 그치? 우리가 그것과 관련된 학문들은 중요한 내용들은 어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정리하고 있어야 남과 차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적어도 최근 3년간 출제되었던 주제들은 다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플랫폼 경제, 매체 철학, 문헌정보학 기본 내용, 전략 기술, 그리고 어때? 기본서는 꼭 봐야 된다. 이게 이제 확정한 거야, 제가. 그치?
얘는 최신 사회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체 철학은 뭐예요? 언론 정보학이라고 할 수 있어. 문헌 정보학 하면 어때? 정보 들어가는 건 다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전략 기술하고 기본선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벗어나면 있잖아요. 그럼 어때 이거는? 그치? 그럼 정보사회론 과목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 그치? 물리학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 정보사회론이라고 하고. 하셨죠? 그래서 요거 안에서 이제 출제될 거다라는 거죠. 뭐 벗어난다고 해도, 그치? 괜찮다, 그치? 다른 사람들 다 못 맞출 거니까, 그치? 아, 여러분은 어때요? 어차피 시험이라는 건 상대적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한 15점 정도 더 맞으면 되는 거예요. 15점은 어때요? 네 문제예요, 네 문제. 그치? 네 문제. 4, 4, 16이니까 어때? 16점이 되겠네, 정확히. 자. 사실 교수님들도 여기서 벗어나서 시험을 출제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럼 어때? 정보사회론이란 과목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자, 정보사회론 시험은 절대로 무당을 뽑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이번 시험처럼 어려운 시험에서도 어때? 제 강의가 제가 뭐 100점을 맞게 해드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최소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 잘 본 사람들이 60점이야. 그치? 못 본 사람들이 한 40점 금방 맞아 다 떨어졌는데 60점 맞아서 붙었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럼 강의를 잘한 거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다음 시험은 어때? 이번 시험과는 또 다를 거다. 그치? 여기서 다를 거라는 건 어때요? 출제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이해하셨죠? 여러분의 점수가 더 상승할 거다. 왜? 제가 더 약점을 보완해서 출제할 수 있는 범위를 어때? 대부분 다 다뤘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때? 올해 엄청 고생하면서 이제 간신히 점수를 맞았다면 올해 추가 채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 대부분인데 뭐 있을 수도 있고. 적어도 어때? 내년 시험에 가면은 여러분 점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치? 올해 간신히 맞췄다면 내년에 합격생들은 어때? 좀 여유 있게 맞고 점수도 어때? 한 10점 이상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지만 다음 시험, 이번 시험과 다를 것이다. 이제 출제 경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치?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철저히 대비해서 우리가 기다린다. 함정을 파고, 그치? 시험 문제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내가 어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보사회론 수험생들의 수준은 어때?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 얘기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 어떻게 알 수가 없지. 그치?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 작년에 7급 시험만 겨우 복원할 수 있었다면 올해는 어때? 7급, 9급 거의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다. 자,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어때? 이게 복원이 됐을까요? 아니다. 일단 복원이 완벽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강의를 잘했다는 얘기다라는 거죠. 너무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실제로 어때요?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어때? 단기 합격을 많이 했다. 은둔 고수들을 다 제꼈다. 이거보다 강의를 잘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치? 내가 제일 잘했다. 요즘에 플렉스 시대잖아요. 플렉스가 아니라도 이건 팩트라는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소위 말하는 은둔 고수들은 어때? 이미 다 합격해서 나갔다. 대량 채용으로 다 나갔다. 그쵸? 설사 아직 은둔 고수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제 커리를 따라오면 어때? 6개월이면 따라잡을 수 있고 1년이면 어때? 은둔 고수로 불리는 분들의 공부한 양이 2배 이상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는 것과 어때? 자기가 찾아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공부하는 건 어때? 다른 거야. 노력이 어때? 10배 이상 든다. 그거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어때요? 그쵸? 자,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드리는 자료로 공부하는 게 좋다. 자, 여러분 제가 뭐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치? 저보다 사실 여러분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고 수험생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보다 수준이라기보다는, 그치? 이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저보다 어떤 이해력이 높거나 이게 시험에 날 수 있는 자료인지 날 수 없는 자료인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도 없다는 거야. 사실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을 때 뭐가 생기는 거야. 이게 그 시야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잖아요. 유홍준 교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치?
저보다는 그치 저보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드리는 뭐예요, 그치 자료들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은 합격의 그치 가장 빠르게 그치 합격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하는 말들은 있잖아요. 거의 광고야, 광고. 그치? 거의 광고다. 공부를 뭐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광고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자, 여기서 어디서 들은 말을 하는 거다. 그치? 학원 관계자들은 있잖아요. 제가 처음, 그치? 강의를 시작했을 때, 그치? 뭐라고 했냐 하면, 쟤는 공부는 되게 열심히 시키는데 적중률이 낮다고 공격했어요. 자. 그때는 뭐 복원하는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어때? 적중률 낮다고 이제 계속 우기면 10번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번 얘기하면 그쵸? 자, 그럼 이제 그게 사실이 될 줄 알았지. 근데 뭐야? 복원을 할지는 몰랐겠지. 근데 지금까지는 뭐 문제가 복원된 적이 없으니까 우기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쵸? 근데 거의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지고 재강의로 합격한 사람이 늘어난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보사회론 강사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주장해. 공부해도 그치? 뭐 별 차이도 없고 어차피 아무나 들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해. 자, 뭐 강의를 들어도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주장해. 자, 그것도 이제 안 통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 거기서 거기다. 그치? 거기서 거기다라고 주장하다가 이것도 이제 안 통하니까. 왜냐하면 강의를 이제 2개 다 들어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겠어요? 당연히 안 통하지. 안 통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정보사회론은 공부할 필요가 없대. 그냥 국가정보학이나 어때? 심리학의 고득점으로 그치? 합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해. 자. 근데 있잖아요. 아무리 학원이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그쵸? 자. 합격의 관건이 되는 과목을 그치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아무나 들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치 직업윤리를 위반하는 거다. 적어도 학원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치 학원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어떤 과목이 중요한 과목이고 어떤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이게 그치 이건 마치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하면 야 영어는 뭐 다 못하니까 공부하지 말고 다른 과목 열심히 공부해서 어때 영어는 극복하라라는 건데 그럼 합격할 수 있냐고.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옛날에 뭐 그런 그치 전략이 있었지. 뭐 경찰 시험 같은 데서 영어는 명가락하고 나머지 어때 다 고득점에서 합격하려고 했는데 점점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어때 그 방법은 안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자,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때 강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저한테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도 어려워. 자, 근데 이게 굉장히 희망이 되는 말인데 거꾸로 말하면 있잖아요. 저에게 별거 아닌 것이 되면 어때 여러분에게도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길을 찾을 것이다. 그쵸? 문제가 이렇게 어려웠으면 어때? 어느 부분이 부족했지? 문헌 정보학 관련 부분이 부족했구나. 뭐 정보 처리 기사 이 문제도 좀 가져와야겠구나. 그 정도에서 그거 보완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은 어때? 나한테 별게 아닌 게 되면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적어도 어때? 그 부분의 문제들은 잘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여러분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반복은 천재를 만든다고 했어요. 자, 믿음은 기억을 만든다고 했다. 제커리를 믿고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있잖아요. 여러분 굳이 혼자 공부하지 않아도 돼. 그쵸? 제가 예전에 이제 사시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여기 이제 안미령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안미령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때는 어때요? 동영상도 없던 시절이야. 소니 카세트 테이프로 공부하던 시절이에요. 자, 그래서 소니 카세트 테이프로 공부하던 시절인데 이 사람은 어때? 2차 시험, 그치? 사시 사법 시험에는 어때요? 우리가 2차 시험에는 어때요? 논술 시험이거든. 근데 2차 시험도 어때? 강의만 들어서 합격했다. 그것도 최연소로 합격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치? 책이 잘 안 읽히면 있잖아요. 그냥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 돼. 1.5배속이든 1.6배속이든 어때? 이렇게 들으면 된다. 그치?
그러면 어때? 금방금방 끝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해서 어때?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치? 제가 드리는 논문이나 어때? 자료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 이제 어때? 익숙해지면 어때? 쉬운 거거든. 정보사회론 문제라는 게 어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라, 그냥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익숙해지면 어때요? 다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라. 그럼 강의를 한 적어도 어때? 2번 정도 듣고 나면, 그쵸? 2번 이상 듣고 나면 어때요? 우리가 혼자 책을 봐도 어때? 눈에 빨리빨리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보사회론 시험은 어때요? 절대 무당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당시험이 아니다. 결국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도 많아. 자,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강사 중에 하나야. 어떻게 이런 걸 잘 모르실까? 아, 정말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구나.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뭐 내색은 하지 않는다. 그치? 사람이 공부를 안 할 수 있지. 그치? 꼭 공부를 뭐, 고등학교 때 꼭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생각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쵸? 과연 저분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제가 기도를 했죠. 그런데 뭐, 그런 분들도 많이 합격한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그렇게 막 수준이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어때? 아무 배경 지식이 없고 해도 열심히 하면, 1년만 열심히 하면 어때? 붙는다. 그치? 근데 그런 분들은 잘 보세요. 이게 뭐 자기가 공부를 이제 안 했으니까. 그치? 그거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강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남자분들 중에는 뭐 그런 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어때요? 강사가 이제 이제 뭔가 믿음이 생기면 어때요? 강사가 하라고 하면 딱 그것만 한다, 사실. 그게 어때요? 합격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어때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내가 자료를 만들겠다. 이런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 그치? 이제 남자들 중에서는 어때요? 아, 내가 자료를 만들겠다. 저 강사보단 뭐 내가 더 자료를 잘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그치. 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 거기서 이제 자료를 나누고 하면 좋은데, 사실 효율적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쵸? 내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든 간에 저보다 잘하신 분은 뭐 없을 거 아니야, 사실. 그쵸? 아, 저도 고등학교 때 엄청 공부 잘했어요. 그치? 자. 근데, 어쨌든, 그치?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니까. 그치? 그쵸? 저보다 잘하는 분들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어때요? 이게 사실 효율적인 거다. 그쵸?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뭐 공부 잘한 거, 이거 떠나서, 그치? 수험에 대해서, 모든 시험에 대해서 어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다. 그치? 계속 시험을 떨어져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붙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사람도 어때? 저뿐이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저도 그랬어요. 자, 저도 수험생일 때 강사가 굉장히 허접해 보여. 그치? 강사를 보면 야, 어떻게 하면 강사를 하고 사니? 그치?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때? 굉장히 허접해 보이는데 그때도 어때요? 그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고 그치?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때? 그런 사람들이 어때? 합격하더라라는 건 어때? 제 이제 경험으로 이제 아는 거야. 그것도 인생을 또 살아보니까 그때 저를 가르쳤던 그 학원에서 가르쳤던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강사 선생님들이 나보다는 훨씬 훌륭한 강사였더라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름도 있고 정말 훌륭한 강사였었고 저분들도 어떻게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 이제야. 내가 그때 알았다면, 수험생일 때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쵸? 지금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은 어때? 이걸로 마친다. 이걸로 마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번 시험에서는, 그치? 이번 시험, 그치? 이번 시험 대비, 그치? 이번 시험 대비, 그 다음 시험 있지. 정보사회론 논문 특강에서 다룰 주제들이 뭐예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양자 컴퓨터.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이제 양자역학 자체가 어때?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때? 3개의 주제를 다뤘어요. 자,
인공신경망은 어때? 앞에서도 잘 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약간 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메타데이터나 더블링코어나 어때요? 이게 보세요. MARC는 어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카탈로깅, 그렇지? 목록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MODS인데 어때요? 아, 이게 그렇지? 여기 두 번 들어갔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문헌 정보학에 관련된 메타데이터에 관한 것들이고, 자, 기록이다, 기록, 그렇지? 기록에 관한 것들도 있고, 지식 분류와 지식 정의 이것도 이제 한번 봐야 되고, 그렇지? 온톨로지가 있고 메타데이터 온톨로지도 어때? 이것도 그치? 우리 시멘틱 웹 온톨로지도 있지만 이게 어때요? 문헌 정보학에서 어때? 메타데이터 온톨로지에 대해서 어때? 자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다룬다. 시멘틱 웹도 있고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도 있고 그렇죠? 자원기술 프레임워크 이게 다 이제 뭐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문헌 정보학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제가 뭐냐면 기술 철학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치 기본서에는 사회 구조론과 어때요? 사회 구조론하고 기술 결정론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그치 학설들이 많고 여기에 관한 논의들이 많은지 잘 몰라. 근데 이게 툭툭 튀어나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술 철학의 주요 이론들을 어때 한번 공부해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와 어때 컴퓨팅 시대 인간, 그치? 뭐 유비쿼터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치? 유비쿼터스도. 자, 근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이건 어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론정보학에서는 어때? 굴터와 그루신의 재매개. 자, 이게 아예 중요하다. 사실은 어때요? 이 재매개가 어때? 유비쿼터스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였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기본서에 어때요?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기본서를 읽어보니까 어때? 기본서가 잘 쓰여져 있어요. 조윤희 교수님 기본서가 정말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잘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여기는 이제 좀 보겠다. 그리고 이게 재매개하고 어때? 유비쿼터스하고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이 어때? 우리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를 좀 깊이 있게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사회잖아, 위험사회. 그치? 그래서 바우만과 백의 위험사회를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원격천전이다. 그치? 원격천전. 얘도. 자, 이것도 이제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 하면, 그치? 언론정보학과 관련이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악어효과. 그치? 이거는 악어효과 옹의 구술문화적 사고와 표현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본서에서 그치? 조윤희 교수님 기본서가 어때요? 그 두꺼운 책인데도 사실 오류가 별로 없는 책에 속해. 근데 이 악어 효과하고 어때? 구술 문화에 대해서는 어때? 치명적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논문 특강에서 어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요? 현대 매체 이론에서 문자 개념과 역할 뭐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그다음 이제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 과정 여기는 그치 기본서에서 나오는 용어보다는 어때 다른 용어들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것도 이제 정리를 하고 텔레그램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허용되면 그치 시간이 허용되면 텔레그램 메신저 여기에서도 어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그쵸 이거는 어때 뭐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어때 그냥 여러분한테 어때요 자료만 드릴 수 있으면 그치 자료만 드려도 어때 그걸로 뭐 충분하면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겠다. 자, 여러분 저를 이제 믿고 오시면은 그렇죠? 자, 정보사회론도 어때요? 그렇게 막 어려운 과목이다는 아닌 거야. 이해하셨죠?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다. 자.